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갑소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패권을 거머쥐고 자유민주주의 연합을 멱살캐리하고 있는 세계의 보안관 천조국 미국, 영구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오래전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몽을 실현시키려는 시황제의 중국, 이 둘이 붙으면 과연 어찌 될까요? 누가 승자가 될까요? 두 최상의 포식자가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상상만으로도 진짜 너무 떨리네요. 이런 용호상박의 대결이 이번 생에 일어날지, 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지난 8월에 미국 권력서열 3위에 있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이 크게 반발했었죠. 중국은 그때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고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군사 행동을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미국에게 항의하려고 하는 무력 시위라기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실제로 중국군이 행동에 옮기기 위한 모의훈련 성격이 강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시진핑이 4년임을 하면서 중국은 완전한 1인 독재 국가로 정치 체제가 완전히 변질됐어요. 같은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 해도 예전엔 여러 명의 수뇌부 인물들이 나름 균형과 견제를 해왔었는데,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구도가 완전히 깨졌어요. 사실상 중국은 정치면에서는 예전의 모택동 시대로 돌아갔다고 봐도 상관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중국이 시진핑 권력 강화와 함께 대만의 독립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거죠.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대만이 적극적으로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고, 둘째는 외국 세력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분리시키려고 개입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국제정세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점점 더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만의 반중 정서와 독립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 역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대만 경제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 TSMC가 대만을 벗어나서 미국이나 일본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 역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허황된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TSMC뿐만이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여차하면 대만에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이 독립하겠다고 중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 수입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미국은 뒤에서 이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지금보다도 높인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은 이제까지 평화적으로 대만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일 대만을 평화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판단이 서면 그땐 역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를 자극하는 행동이라서 중국 역시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뚜렷한 업적이 필요할 때가 오면 대만 침공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도 있어요. 또 지금은 예전과 달리 설마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이요.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대만 침공 6단계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1단계는 중국이 대만 주변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고 준설성 등을 동원하여 통신 케이블을 훼손하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회색지대 전략이란 말 그대로 전쟁도 평화도 아닌 그 사이에 어중간하고 애매한 분쟁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이죠. 전면전까지는 안 가지만 군사적인 긴장감과 압박을 대만에 주겠다는 겁니다.
2단계는 중국이 본토 푸젠성 해안에서 9km 떨어진 대만의 마주섬을 점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푸젠성 샤먼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진먼다오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중국은 대만에게 통일을 위한 협상을 요구할 테지만 대만은 이를 거절하겠죠? 말이 좋아 협상인 거지 대만의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3단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고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허가받지 않은 외국의 비행기나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4단계에서는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만에 대한 완전 봉쇄를 실시하게 됩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무력 시위를 한 것이 바로 2단계의 작전을 중국군이 수행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한 거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외교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중국과의 충돌과 세계대전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을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선택하고 대만을 구하러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미국은 대만을 도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만이 중국에 먹힌다는 것은 중국 해군이 마음 놓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10여 년 전 주일 미군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당시 안전성 이슈가 있던 오스프리를 오키나와에 배치했던 것도 유사시 대만 쪽으로 최대한 빨리 병력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일본, 괌, 호주 등에서 폭격기와 잠수함 등을 출동시켜서 봉쇄망 격파에 나설 거고, 중국은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도 있어요. 5단계에서는 중국은 대만 주요 전략 및 기반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섭니다. 대만도 전투기 및 장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로 중국 본토의 공군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공습합니다. 양쪽이 이렇게 서로 한 방씩 치고받는다 해도 피해 규모가 큰 쪽은 대만이죠. 더 큰 피해를 입고 싶지 않으면 통일 협상을 하자고 중국이 요구하겠지만 대만은 이에 반대할 거예요. 6단계에서는 중국은 미국 등 동맹국 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상륙 및 공수 부대를 투입합니다. 또한 중국은 주일 미군 및 괌 기지를 공격을 실시하고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등 결국 중국의 마주섬 침공 이후 순식간에 동아시아는 전쟁터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로이터 통신이 말하는 대만 침공 6단계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누가 과연 승리할까? 로이터는 이 시나리오에서의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만약 중국이 이길 경우 한국과 일본의 안보력이 약화되고 중국은 아시아에서 전략적 위치가 높아지겠지만 미국 등 동맹국의 개입으로 중국군도 막대한 손실을 입어서 당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만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정리해보자면 만일 중국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의 국가 장악력에는 엄청난 손실이 와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사자인 대만 역시 중국 침공의 가능성을 4단계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4단계를 수령할 능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에 필요한 강습 상륙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부로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건 중국군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어느 쪽이든 전개 양상은 다 비슷합니다. 과연 중국군이 대만에 성공적으로 상륙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일 뿐, 대만 해역을 봉쇄해서 대만을 고립시키는 단계까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궁극의 선택을 해야 할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애매함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고, 결국엔 미국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기지도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 군은 중국군과의 충돌 역시 피할 수 없겠죠.
그 사이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역시 좀 골치 아픈 문제일 거고요. 이 모든 얘기가 그냥 단순한 시나리오로 그친다면 진짜 너무 좋겠지만 국제 정세는 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